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죠.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가지의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죠.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위험한 늑대가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늘에서 날고 있는 황새 가족을 봤죠. 그 늑대는 황새 가족이 언덕에 둥지를 틀었고 그 둥지에 알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아, 뭘 먹을지 생각났어. 황새의 알이다. 근데 말이야, 어떻게 저 언덕을 오르지? 그 둥지에는 따뜻하게 자고 있는 새끼 오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의 황새 형제들은 그 오리를 깨우려고 배를 울려댔어요. 야, 오리, 일어나! 꽥꽥꽥꽥! 오리는 깨어나서 뛰어올랐어요. 무슨 일이야? 우린 비행하러 갈 거야. 엄마가 알겠소 확인할 거니까 잠들지 말고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말고 있어. 늑대? 그래, 우리처럼 높이 날 수 없잖아, 넌.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고. 날지도 못하는 새끼 오리야. 안녕. 그러나 정말로 아무도 몰랐어요. 그 무서운 늑대가 진짜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황새 형제들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새끼 오리도 따라오르려고 했어요. 갈대 가장자리에서 날개를 퍼덕거렸지요. 언젠가는 형들처럼 날 수 있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바로 그때 갈대 사이에서 밝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날갯짓을 멈췄어요. 이게 뭐지? 새끼 오리가 본 것은 밝게 빛나는 빨간 신발이었죠. 어머, 정말 예쁘잖아. 내 발에도 맞을까 모르겠네. 그 새끼 오리가 빨간 신발을 신자 갑자기 땅에서 높이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날고 있네? 날고 있어! 새끼 오리는 곧장 황새 가족을 뒤따라갔어요. 우리가 여기 있네. 너 어떻게 날아오른 거야? 내 빨간 신발 덕분이지. 지상에서는 늑대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마법의 빨간 신발?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밤이 되고 황새 가족과 새끼 오리는 모두 잠을 자고 있는데 늑대가 몰래 다가왔어요. 빨간 구두는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발톱으로 실을 움켜쥘 수 있었죠. 내일 아침이면 황새알 오믈렛을 제일 먼저 해먹고 말 테야. 아침이 되자 새끼 오리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빨간 신발이 옆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안 돼, 내 신발! 내 마법 신발이 없어졌잖아! 이제 어떻게 날 수 있지? 어떡하지? 새끼 오리는 어미 황새와 형제들을 찾아 서둘러 나갔어요. 엄마! 형아! 누나! 다 어딨어? 그러나 가족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제 신발이 없으니 다신 날 수가 없잖아. 어떡하지? 새끼 오리가 슬퍼서 울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위험한 늑대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유, 날고 있어. 내가 왔다, 황새알들아. 아침 식사 시간이구나. 내 신발! 저 늑대가 내 빨간 신발을 훔쳤어. 새끼 오리는 늑대를 따라가려고 힘을 쏟았어요. 그러나 오리의 작은 날개로 떠오르기엔 힘이 부족했지요. 금세 땅으로 떨어지곤 했어요. 나는 저 위험한 늑대에게서 알을 지켜야 한다고. 제발 날 수만 있다면. 늑대가 마법의 신발을 신고 둥지에 착지하고는 황새알을 향해 걸어갔어요. 새끼 오리는 늑대가 알을 하나씩 줍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지요. 황새알이 위험해. 내가 늑대를 막아야만 해. 어서. 새끼 오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있는 힘껏 날개를 펄럭거렸어요. 알을 내가 구해야 돼. 마침내 새끼 오리가 하늘을 날았어요. 정말 처음으로 높이 날아올랐죠. 내가 날고 있어. 예! 내가 날고 있다고. 새끼 오리는 알들에게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늑대가 신고 있는 마법 신발의 신발끈을 재빨리 잡아당겼어요. 뭐지? 새끼 오리? 내 신발! 바로 그 순간 황새 가족이 새끼 오리에게 재빨리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늑대를 둥지에서 몰아냈답니다. 그 위험한 늑대는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도와줘! 황새 가족은 새끼 오리에게 알을 구해줘서 무척 고마워했어요. 너도 우리처럼 이제 날 수 있게 됐구나. 응, 꽉꽉. 자,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날아오를 시간이다, 얘들아. 새끼 오리는 드디어 날게 되어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는 마법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새끼 오리는 황새 가족과 유일하게 하늘을 나는 용감한 오리가 되었답니다. 옛날에 아들과 함께 사는 가난한 과부가 살았어요. 너무나 게으른 소년이었던 아들 잭은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난했어요. 엄마,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요.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더구나 더 이상 소에게 줄 먹이도 없었던 그들은 그들의 젖소를 팔아야 하는 날이 다가왔죠. 잭의 엄마는 아들에게 시장에 소를 데리고 나가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아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먹을 것 좀 사라고 했죠. 그렇게 잭이 시장으로 가는데 이상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노인은 잭의 소를 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 얘야. 만약 네가 이 소를 준다면 대신에 내가 아주 귀중한 것을 주겠다. 그 말을 들은 잭은 무척 신이 났어요. 그 노인은 주머니에서 콩알 5개를 꺼냈죠. 콩을요? 하지만 이건 요술콩이라네. 처음에는 물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인은 계속 우겼죠. 이봐, 자넨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 같은데 이 요술콩을 받게나.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걸세. 한번 믿어봐. 잭은 그 노인의 말을 믿고 그에게 그 요술콩 대신 젖소를 주었어요. 그렇게 소와 콩을 바꾼 것이 행복했던 잭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제가 뭘 받아왔는지 보세요. 무척 신나 보이는 잭을 보자 엄마는 젖소를 잘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잭이 보여준 것은 고작 콩알이었죠. 엄마는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원에 그 콩알을 던지고 나서 잭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너는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거라. 오늘 저녁도 없을 거야. 아침이 되자 잭은 창밖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잭은 방 창문에서 정말로 빨리 자란 줄기를 보게 된 거죠. 나무도 아니고 커다란 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요술콩 줄기였죠. 잭은 창문에서 커다란 콩나무로 점프했어요. 나뭇잎과 꼬인 덩굴을 사다리처럼 사용하여 콩나무를 기어 올라갔지요. 잠시 후 그는 모든 것이 훨씬 커 보이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꽃으로 가득한 길을 보았는데 그 끝엔 큰 집이 있었어요. 잭은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어떤 여자 거인이 대답했어요. 혹시 뭐 먹을 게 있으신가고요? 그럼,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가야 해. 남편은 어린아이 먹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당연히 잭은 조금 무서웠지만 또 배고프기도 했어요. 그는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죠. 그런데 밖에서 은근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 여자 거인은 잭을 불러 말했어요. 야, 얼른 오븐 속에 들어가 숨거라. 잭은 바로 오븐에 가서 숨었어요. 그 거인은 키친으로 들어와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린아이 냄새가 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제 고양이한테 준 고기 냄새를 맡은 거겠지요. 저녁 식사를 마친 그는 그의 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는 금 세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잭은 오븐에서 나왔지요. 그리고는 그 금가방을 챙겼어요. 그는 요술 콩나무 아래로 그 가방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콩나무를 잡고 아래로 내려갔죠. 좀 전에 던졌던 금가방을 찾았고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금을 본 잭의 엄마는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또 배고프지도 않았죠.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에게 있던 금은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콩나무에 올라 그 거인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 거인의 부인은 이번에는 그를 조금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지난번에 네가 왔을 때 우린 금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 소년이 불쌍해서 또 안으로 들였어요. 오래지 않아 거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거인의 노래를 들은 잭은 오븐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거인은 식사를 마치고 부인에게 치킨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부인이 가져온 닭을 보자 그는 닭에게 알을 낳으라고 명령했죠. 그러자 그 닭이 황금알을 낳았고 잭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리곤 그 거인이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을 때 잭은 오븐에서 나와 닭을 가져갔죠. 그는 콩나무로 바로 내려갔어요. 황금알을 낳는 닭 덕분에 잭과 엄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잭은 다시 한번 그 행운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콩나무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거인의 아내를 보지 못하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는 큰 냄비 안에 숨었어요. 얼마 뒤 그 거인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번엔 그 거인의 부인이 잭을 잡기로 결심했어요. 근처에 아이가 있다면 분명 오븐 안에 있을 거야. 잭이 다른 곳에 숨은 것을 몰랐던 거죠. 그 거인과 부인은 아이를 찾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집안 곳곳을 아무리 뒤져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죠. 저녁 식사 후 그 거인은 테이블 위에 황금 하프를 놓았어요. 그리곤 연주하라고 명령했어요. 하프가 연주를 마치자 거인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순간 잭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 그는 자고 있는 거인의 무릎으로 올라가 테이블로 점프한 뒤 하프에게 갔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와줘요. 하프가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잭은 하프를 등에 메고 테이블로 점프했어요. 그때 거인이 깨어나 그를 쫓기 시작했죠. 잭은 콩나물을 잡고 최대한 빠르게 미끄러지며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거인이 따라왔어요. 집에 돌아온 잭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빨리요. 도끼 좀 갖다 주세요. 그들은 함께 그 콩나물을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콩나무와 거인이 큰 소리를 내며 땅 위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살았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그들은 이제 안전했지만 잭은 저지른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커져버린 욕심 때문에 그는 거의 삶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부터 잭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맞아요. 황금알을 낳는 닭도 그들을 도와주었고요. 그날 이후 잭과 엄마는 다시는 가난하지 않았어요.